태종 6년 1406년의 봄, 세자궁 뒤뜰에 어린 이도가 앉아 있었다. 그는 손에 작은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소학이었다. 나무향이 은은히 배어있는 종이 위로 작은 글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옆에서는 형 양녕대군이 말 타고 웃고 있었고 또 다른 형 효령대군이 활을 쏘고 있었다. 하지만 이도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의 세계는 이미 활자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이도는 어릴 적부터 비범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그는 성품이 온화하고 사려 깊으며 학문을 좋아했다고 적혀있다. 그가 처음 글을 배운 나이는 5살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종일 책을 읽었고 궁궐 안에서는 조용한 책벌레의 왕자라 불렸다. 그의 스승 권근은 후에 이렇게 기록했다. 이도는 말이 적고 깊이 생각하며 책을 한번 잡으면 끝까지 읽는다. 밤이 되면 등잔불 하나 켜놓고 책을 읽었다. 손끝이 까맣게 그을릴 정도였다. 책은 그의 놀이였고 세상과의 대화였다. 세자로 책봉되던 날 태종은 한마디를 남겼다. 책은 좋으나 세상은 책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에 어린 세자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책으로 세상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세상을 바꾸는 시작은 책이다. 그날 이후 세자의 서고에는 더 많은 책이 쌓였다. 경전뿐 아니라 농사, 천문, 의학, 군사, 법률, 심지어 외국의 역사책까지 찾아 읽었다. 그는 자치통감을 수십 번 읽었고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사람의 마음과 나라의 흥망이 모두 들어있다. 그가 책을 읽는 방식은 남달랐다. 모르는 구절이 나오면 옆에 메모를 하고 다음날 스승을 불러 토론했다. 이 구절의 의는 단순한 도리가 아니라 백성의 생명과 관계된 말입니다. 학자들이 놀라 고개를 숙였다. 그의 독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정치의 사유로 이어지는 독서였다. 세종은 22살 1418년에 왕위에 올랐다. 그날 밤 왕의 서고 경연청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신하들은 모두 퇴청했지만 세종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주자대전, 통감 강목, 논어가 펼쳐져 있었다. 그의 하루는 늘 새벽 독서로 시작했다. 실록에는 세종은 매일 새벽 경연을 열고 점심 무렵까지 학문을 논의하였다라고 기록돼 있다. 잠은 4시간 남짓. 그의 독서는 왕의 권위를 위한 장식이 아니라 삶의 습관이자 통치의 근본이었다. 나라를 세우는 일은 글을 세우는 일과 다르지 않다. 그의 좌우명이었다. 세종은 유학경전만 읽지 않았다. 그는 백성의 삶에 필요한 실용서적을 찾아 읽었다. 농서를 통해 농사의 이치를 배우고 의경을 읽어 병의 원인을 연구했다. 천문, 역법, 음악, 공예, 군사 전략까지. 그의 독서는 조선의 행정 전체로 확장됐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서고를 드나들며 신하들에게 물었다. 이 내용은 백성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책이 단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도구로 변하고 있었다. 어느 날 세종은 경복궁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문학에 빠졌다. 그는 별의 움직임은 하늘의 뜻이니 이를 알아야 농사도, 달력도, 백성의 삶도 바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명나라의 역법서뿐 아니라 서역의 천문학까지 찾아 읽었다. 그는 수학에 능한 장영실, 이천, 김담 등에게 명령을 내렸다. 책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하늘을 재보라. 그 결과 칠정산이 탄생했다. 이 책은 동양 최초로 자국의 역법 체계를 확립한 천문학서였다. 책에서 출발해 현실의 과학으로 이어진 세종의 독서가 낳은 성과였다. 그는 매일 밤 별을 관측하는 보고서를 받아 읽었다. 오늘은 북두칠성이 어긋나 있지 않은가? 관측관이 대답하면 세종은 다시 책을 들었다. 주역에 이르길 하늘의 뜻은 변화 속에 있다? 그렇다면 이는 풍년의 징조일까 흉년의 징조일까? 그의 독서는 자연과 하늘까지 읽는 일이었다. 1430년대 초 역병이 조선을 덮쳤다. 세종은 침상에 앉아 밤새 책을 읽었다. 향약집성방이었다. 그는 명나라의 의서를 그대로 베끼지 않았다. 우리 땅의 약초,
우리 사람의 체질에 맞게 다시 쓰게 했다.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의학서가 필요하다. 그 한마디로 수십 권의 의학서가 편찬됐다. 그는 학자들이 책을 쓰는 과정마다 일일이 검토하며 때로는 직접 처방의 효능을 물었다. 세종의 서명 없이 책 한 권도 출판되지 않았다. 그는 책으로 병을 고치는 왕이었다. 그의 독서는 땅으로 내려왔다. 농사직설은 세종의 대표적인 농업서이다. 나는 논밭을 읽어보지 않았으나 백성의 배고픔을 모르면 어찌 왕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전국의 농민들에게 직접 묻게 했다. 어느 때 씨를 뿌리고 어떤 흙에서 잘 자라는가? 그 답변을 모아 학자들에게 백성의 입으로 쓴 농서를 만들게 했다. 그렇게 탄생한 농사직설은 조선의 식량 자립을 이끈 혁명적인 책이었다. 세종은 그 책을 밤마다 읽었다. 손가락에는 먹이 묻어 있었고 책장은 손때로 까맣게 변해 있었다. 그의 독서 여정의 절정은 훈민정음 창제였다. 세종은 늘 고민했다. 백성이 그를 모르니 억울해도 호소하지 못한다. 그는 수많은 한문 문서와 중국 경전을 읽으며 생각했다. 글은 배운 자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것이어야 한다. 그는 고대 인도의 범자, 몽골 문자, 티베트 문자 등 외국 문자를 연구했다. 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밤낮 없이 토론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글로 적기 어려우니라는 구절이 있다. 그 한 줄은 백성을 향한 세종의 눈물과도 같은 고백이었다. 훈민정음이 완성된 날, 그는 책상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백성이 글을 배워 자기 사정을 말할 수 있겠구나. 그는 글자를 만든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훈민정음을 설명하는 해설서, 즉 책을 직접 쓰게 했다. 백성을 위한 글, 그리고 글을 위한 책. 세종의 독서 인생이 맺은 위대한 열매였다. 세종은 혼자 읽는 것보다 함께 읽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는 매일 아침 경연을 열었다. 논어, 맹자, 서경, 시경을 함께 읽고 토론했다. 신하들이 조심스레 의견을 내면 세종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어제 읽은 곳과 다르도다. 그대의 생각이 옳구나. 그는 왕이었지만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 실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세종은 경연이 없으면 심심해하였다. 신하들이 피곤해하면 그는 오히려 웃으며 책을 더 가져오게 했다. 오늘은 대학연의를 펼치자. 인이란 무엇인가? 하루가 저물도록 책이 이어졌고 궁궐에는 언제나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다. 세종은 책으로 배운 것을 현실에 옮기는 왕이었다. 주자서전에서 배운 기하의 원리를 응용해 해시계, 물시계, 자경루, 치구기를 만들었다. 장영실이 기술을 보고하면 세종은 직접 원리를 설명했다. 물이 떨어지는 속도는 일정하니 그 수를 세면 시간을 알 수 있다. 신하들이 놀라 물었다. 전하께서는 언제 그리 배웠사옵니까? 세종은 웃으며 대답했다. 책에 다 있다. 그에게 책은 세상의 이치를 여는 열쇠였다. 그는 학자들에게 말했다. 읽은 것을 현실에 옮기지 않으면 책은 죽은 글이다. 그래서 세종의 시대에 책은 곧 발명이고 발명은 곧 정책이었다. 세종은 백성의 글을 직접 읽었다. 지방 관리들이 올린 상소문은 물론 농민이 쓴 억울한 호소문까지 모두 직접 검토했다. 한글 창제 이후에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말을 글로 적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을 읽으며 흐뭇해했다. 내가 이제야 백성과 같은 말을 하게 되었구나. 그는 글을 통해 통치했다. 글은 마음의 소리요. 마음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그의 독서는 어느새 백성과의 대화로 확장되어 있었다. 세종은 평생 병약했다. 실록에는 만년에 눈이 어두워 책을 가까이 하기 어려웠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책을 읽어주면 그는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읽어라. 그대의 목소리로 읽는 글이 내 눈이 되어주는구나. 눈이 흐려지고 손이 떨려도 그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책은 그의 위로이자 나라의 거울이었다. 1450년 봄, 세종의 병세는 깊어졌다. 신하들이 찾아와 경전을 들고 조용히 물었다. 전하, 오늘은 경연을 쉬시지요.
세종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배움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법이다. 그는 침상 곁에 논어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날 밤 등불이 천천히 꺼졌다. 책은 아직 그의 손 안에 있었다. 왕의 죽음은 조용했지만 그의 독서가 남긴 흔적은 이후 수백 년을 비추었다. 세종이 남긴 것은 법이나 궁궐이 아니라 책이었다. 그가 편찬하거나 주도한 책은 200여 종에 달한다. 천문, 의학, 농업, 역사, 음악, 법률, 문자 조선의 지식체계 대부분이 그 시절에 완성되었다. 그가 만든 제도, 서고, 학문 시스템은 후대의 학자들에게 거대한 유산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배움은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제시한 군주였다. 그는 글을 백성에게 돌려주었고 책을 삶의 도구로 만들었다. 세종의 생애를 정리한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성군은 책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어리석은 군주는 칼로 백성을 다스린다. 세종은 책으로 다스린 성군이었다. 그가 남긴 훈민정음의 머리글처럼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글로 적기 어렵다 하여 그는 글자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 왕이었다. 그가 떠난 지 600년이 넘은 오늘 우리가 읽는 책 속에도 세종의 숨결이 있다. 책을 사랑하던 그가 꿈꾸었던 세상은 배우는 기쁨이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세상이었다. 그는 말했다. 배움이란 스스로를 밝히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왕이었지만 먼저 한 사람의 독자였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나누며 세상을 조금씩 바꾸었다. 그의 손끝에서 넘기던 한 장 한 장이 오늘 우리의 문자와 문명 그리고 사고의 기초가 되었다. 세종은 단지 위대한 정치가가 아니었다. 그는 책으로 통치한 군주, 배움으로 세상을 움직인 철학자, 그리고 백성을 사랑한 인문학자였다. 그의 삶을 요약하자면 단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다. 하루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은 군주.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펼친 책장은 아직 덮이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글을 읽고 배우고 나누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세종의 연장선이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독서는 아직도 우리의 언어 속에서 숨쉬고 있다.